안녕하세요. 뻔뻔한 복덕방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앉아서 5억 번다. 광교 신도시 로또 줍줍에 36만 명이 몰렸습니다.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쏠렸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, 바로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무순위 청약이 마감이 됐죠. 이게 전국구 청약이었고, 특별히 또 5월 달에 유주택자가 이제 무순위 줍줍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유주택자들도 이 광교 중앙역 더 퍼스트에 많이 몰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. 34만 명, 거의 3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엄청난 이 경쟁률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계약 취소 주택 한 가구도 나왔었죠. 여기는 이제 수원시 거주자만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청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6,000명이 몰리는 그런 어떤 굉장한 경쟁률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많은 청약자가 몰린 거 가격 때문이죠. 2021년 분양 당시 가격으로 나왔던 거고 6구제곱이 7억 7,430만 원, 그리고 84제곱은 9억 3,620만 원 정도 되고요. 이게 지금 이 주변의 시세를 보면 자이언 힐스테이크 전용 84제곱이 지난달 16억 원에 팔렸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거의 반값 수준에 나온 이 분양가라고 판단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린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요즘에는 무조건 분양가가 몇 년 전 분양가라는 가격 태그가 나오면 그냥 사람이 쏠리게 돼 있어. 왜냐? 하루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르는 이 고분양가 감당이 안 되거든. 지금 금리가 내려간다 하지만 고점에 딱 물려있는 이 금리 자체가 하향폭이 너무 적어.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금리가 내려가는구나 라는 어떤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는 겁니다. 최근 이 같은 무순위 청약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어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H3블록 무려 56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엄청난 경쟁률 기록했죠. 같은 단지 H4블록 두 가구 모집에도 62만 명, 무려 100만 명을 그냥 가뿐하게 넘어버리지 않습니까? 분양가가 딱 꽂혔었죠. 8년 전 2017년 공급 당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낚시질 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당첨 안 돼도 좋으니까 무조건 집어넣어 해가지고 그냥 직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, 수원에서 나왔던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두 가구 무순위 청약 역시도 16만 명이 접수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사실만 보더라도 지금 신축 분양가가 얼마나 터무니없게 나오는가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부동산 이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방법은 강남 상구에 몰려있는 입지 좋은 곳들의 규제를 살짝 해제해가지고 그곳에 집값을 급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격 자체를 단가를 좀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제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 한국 집값이 얼마나 터무니없게 지금 올랐는지, 지금 대부분의 산업 자금 자체들이 지금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황금성이 가장 떨어지는 이 부동산 시장의 75%의 자금이 묶여 있다라는 거, 기가 막힌 일이지.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적인 어떤 한국 경제의 자금 선순환이 부동산에 딱 무게중심이 잡혀 지금 중국 이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. 중국 완전히 그냥 개박살 났죠, 부동산. 지금 5년 동안 지금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무순위 줍줍의 분양가만 딱 보더라도 해답이 나온다는 얘기야.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 이제 강남에만 딱 적용이 되는데 비강남권 너나 할 것 없이 수도권 전체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자연 선순환됩니다.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은 아무리 원가 상승분 또 건설업체였던 자금 경영난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고 또 호황을 누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좀 돌려줘야지.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또 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? 자, 여기 이 이천자이더 파크도 어제 마감을 지었는데 여기도 84제곱에서 239대 1을 찍었어요. 2000인데도 좀 몰렸네. 당연히 4억대 하는 분양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지금 단가가
조금 올라가니까 경쟁률은 또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창원자이 시그니처 역시도 2,343명이 몰렸어. 굉장히 뭐 지방치고는 무순위 줍줍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올랐었죠. 5구제곱에 4억짜리 아파트가 나왔기 때문에. 근데 창원에서 4억짜리도 좀 비싼 편이다. 아무리 자이 브랜드라는 어떤 이 이마에 가격표 또 브랜드 딱 붙이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이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, 창원에 자이 아파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몰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. 일단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 수요는 칼이다. 그러니까 엄격한 셀프 필터링을 통해서 자체 가격 경쟁력을 확실하게 계산기 두드리고 나오겠다는 얘기죠. 하물며 구축은 어떻겠어? 당연한 거지. 지금 뭐 구축 가격이 뭐 오쏘공, 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, 뭐 토지 열애 허가구역 규제 해제 때문에 지금 뭐 가격이 들썩거리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 영향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. 상반기에 몰린 국내 대외 변수, 그리고 집값 영향, 뭐 직격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, 더욱 몰리고 있는 가격 저울질은 아마도 뭐 첨예하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상반기 이후부터 확실하게 또 꺾여 들어가는 집값 추이가 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방금 제일풍경채 무순위 줍줍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. 여기 그래도 직선 코스에 이 신설력이 들어서기 때문에 한 도보로 한 15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는 조금 애둘러 가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 뭐 검단은 확실히 분양가 5억 3천 선에 지금 나왔어요. 그 정도로 뭐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, 당초 초기 분양가는 4억 8천 정도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3년 정도 흘렀는데 뭐 이것저것 붙다 보니까 5억 3천 정도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당시에 이 분양가 확정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주변보다 수억 원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곳이고, 지금 주변 시세는 푸지오 더 베뉴가 7억 7천, 7억 8천 정도 합니다. 매물이.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3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고요. 전월세는 한 2억 6천이니까 잔금 칠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잔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겠죠. 일단 검단 4단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선 코스다. 그러니까 신설역하고는 거의 뭐 쭉 해서 스트레이트로 가면 뭐 곧장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간다면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게 되는, 좀 애둘러서 가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가까운 그런 어떤 역세권 아파트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15분 정도면 뭐 역세권 아파트라고 말해도 되지 않나? 하여간 그렇게 가까운 초역세권은 아닙니다. 조금 그런 애매한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. 단지 배치도 보시면 뭐 대부분 남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. 주변 뭐 여기가 자랑하는 데가 엄청나게 큰 근린공원이 지금 들어서고 있죠. 숲세는 확실한 것 같고요. 84C에서 나왔는데 판상형 구조죠. 판상형 구조. 대체로 뭐 방이 하나, 둘, 셋 있고 알파룸이 장착이 돼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개수는 4개 정도 된다. 뭐 평면도상으로는 좀 그래도 매력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튼 뭐 이런 무순위 줍줍의 어떤 열기들 잘 감안을 하시고요. 또 공공분양 무시 못하죠. 송파 장이혁신 공공주택 수주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 4,716억 원 규모로 수주를 하게 됐는데, 여기 22층에 1,240가구가 아파트가 조성이 됩니다. 오늘 발표에 의하면 뭐 13일 전자 공시 시스템 공개를 했었는데, 이 계룡건설의 어떤 뭐 이 약진이랄까, 누적 수주가 벌써 6,4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성동구치소 부지를 지금 시공을 맡게 됐는데 굉장히 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이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여기 1단지, 2단지로 나눠져서 이제 건설이 되게 됩니다. 뭐 송파구에선 가장 좋은 어떤 노른자 입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. 1단지, 2단지는 준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용적률은 400%, 250%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. 일단 뭐
이 가상도가 나왔는데 굉장히 뭐 이 아파트 배치 자체가 상당히 좀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뭐 쭉쭉 뻗어나가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어떤 요소는 없지만 그래도 단아하게 옹기종기 그리고 좀 뭔가 컴팩트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여기 뭐 교통환경 끝판왕이죠. 계룡역 5호선 있고요. 그리고 오금역 5호선 있고요. 3호선 경찰병원역도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뭐 거의 송파에서는 교통 끝판왕이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분양가가 문제인데 여기 일반 공공분양가 30평대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한 1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뭐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.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. 근데 이익공유형 그러니까 뉴홈 형태로 나오는 이익공유형은 소형평수에서 한 5.2억대 4구제곱 정도에는 5.2억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공공분양 가격대는 조금 경쟁력 부분에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뉴홈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나름 진입 비용이 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. 잘 들여다 보시고요. 그리고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가 9만 선에 지금 딱 머물러 있습니다. 그만큼 지금 저희가 초반부터 봤듯이 무순위와 공공분양에 온 신경이 다 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이 나오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뭐 강남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어떤 입지를 가진 이 단지 외에는 관심이 없어. 일단 이 잘못 접근했다가는 이게 내가 깃발 꽂는 게 아니라 흙비 내릴 수 있는 어떤 참담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지금 자산시장 자체가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이거 잘못 진입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러니 뭐 구축 매매 시장 뭐 들썩거린다 하지만 지금 매물량만 딱 보더라도 계속해서 켜켜이 적체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오수공의 가격,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해제가 과연 장기적 궤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? 물음표가 딱 찍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사람들은 몇 년 전 가격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다. 그만큼 지금 아파트값 자체를 신축 분양가도 좀 내리고 그리고 구축 매매 시장도 이게 인위적 부양은 절대로 이게 단기적으로 치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. 자연적으로 스스로 이게 가격 조정이 되게 놔둬야지 자꾸 자극을 하니까 이게 지금 웨이팅 하는 사람들이 더 웨이팅 할 수밖에 없어. 당연히 지금 뭐 매물은 소화불량 상태에 딱 걸리게 된 거고요.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쏟아낼 수 있는 웨이팅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기회를 조금씩 넓혀 나가신다면 좋은 골든타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뭐 무순위 줍줍의 경쟁률만 보더라도 뭐 30만 명 그리고 뭐 지난달에 있었던 세종에서의 이 경쟁률은 뭐 100만 명이 넘었죠. 그리고 뭐 경기권에서 그래도 나름 분양가가 착하게 나온 그런 것들은 뭐 20만 명 넘어가고 그만큼 많은 수요들은 지금 가격의 어떤 정점 이 치고 올라가는 모든 신축 분양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. 그러니까 구축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서울부터 지금 자극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는 어떤 분위기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절대로 동요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내외 대외 변수 때문에 자산시장, 한국 자산시장은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차근차근 정리하신다면, 기다리신다면 좋은 기회 오실 겁니다. 오늘도 응원합니다.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. 뻔뻔한 목적방을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